네, 여러분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사회자 윤세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전화는 끊을게요. 네, 따뜻한 박수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종군 기자로서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오직 진실을 전해왔고 이후 공영방송의 수장과 방송행정의 책임자로서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분입니다. 이제 그 당당한 걸음으로 새로운 도약의 길목에 서 있는 이진숙 위원장을 응원하기 위해서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응원 속에 지금부터 이진숙 전 위원장의 위풍당당 이진숙입니다. 출판 기념회 및 북콘서트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먼저 국민의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께서는 앉아서 자리에서 예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아래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더 나아가 세계적인 재즈 보컬리스트 윤희정 씨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 사람 대하늘로 길이 보전하세.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한 분 한 분 직접 모시지 못했지만요,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축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를 함께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분이시죠. 세이브 코리아를 이끌어 주시고 이진숙 위원장님의 출판 기념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먼 길 마다하지 않고 귀한 분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손현보 목사님의 구명을 위해서 미국 현지 목사 10,000분이 서명을 또 해주셨다고 합니다. 또 미 부통령 제이디 벤스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까지 구명 활동을 힘써주신 세계로 교회의 손현보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치인도 아닌데 어쨌든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자유가 자유민주 진영에서 볼 때는 상당히 우려스럽고 미국 국무부나 이런 데서도 정말 이렇게 단어를 말할 수 없을 만큼 정상적인 단어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이 한국이 돌아가는 이런 모습을 규탄하고 비난하고 우려를 표하고 그런 것을 직접 또 이야기를 하고 듣고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거대 여당이 우리나라가 건국되고 난 다음에 78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던 협박, 공갈, 날치기는 물론이고 인간의 양심, 사법 절차 하나하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런 때에도 정면으로 맞서서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싸워오신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무슨 사족을 붙이는 것은 우리 이진숙 우리 위원장님의 삶을 폄하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우리가 말로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용기를 칭찬한다 해도 거기에 이르지를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앞장서서 수많은 협박과 공갈과 겁박 가운데서도 지켜내고 얼마나 미웠으면은 정부 조직법까지 만들어서 있는 것도 폐지시키고 사람을 물러가게 하고 모든 대통령부터 그대 여당이 이렇게 겁박을 하는 것은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준석 위원장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시대는 정말 이런 시대일수록 이런 양심적이고 바른 역사적이고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이 전면에 나서서 앞장서 주시고 싸워 주시는 것은 우리의 자랑이고 또 우리 모든 국민들의 큰 힘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 특별히 대구나 경북에 있는 여러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이 나라의 자유를 지키시고 또 우리 바른역사관, 정치관, 우리 이념 이런 것들을 지킬 보루는 대구 경북밖에 없죠. 저 부산도 흔들흔들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대구 경북이 국군이 기준을 잡고 서주시면은 경남도, 부산도, 울산도, 충청도도, 강원도도, 서울도 저는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대구가 확실하게 이런 가치관을 세우지 않으면은 이런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의 파수꾼처럼 살아오셨는데 또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제가 구속되기 전에도 또 함께 만나서 이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누고
또 면회까지 오셔서도 말씀을 나누고 배울 수 있도록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 출판 기념회를 또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이미 우리 방통위원장님의 살아오신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시고, 특별히 제가 구치소에 있을 때도 추석 때에 집안에 있는 명절을 즐기고 있는데 거기에 경찰관들이 와서 수갑을 채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나라가 정말 도대체 정신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의 이 나라가 저 북한이나 나치나 시진핑의 중국이나 다를 게 뭐가 있겠는가? 그런 우려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했는데, 그나마 양식 있는 재판부에 의해서 이렇게 얼굴을 뵙고 이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지켜나가기 위한 한 분 한 분이 자기 자리에서 1명, 10명, 100명 이런 분들에게 이런 가치를 전파해 나가면은 이 나라는 바로 서게 될 겁니다. 또 그 시초 하나가 오늘 이런 모임이고,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마음을 굳건히 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저는 종교인으로서 하루에 수십 번을 기도하는데, 우리 마음을 합쳐서 새로운 정치 체제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모두가 희생해야 되겠습니다. 그 앞장서신 우리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님의 출판 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날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고 또 형통한 역사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미 있는 말씀 전해주신 손연보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축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또 한 명의 귀한 분이 와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자유우파 진영을 대표하는 정치평론가로 유튜브 고성국 TV를 운영하시며 오랜 기간 방송과 강연을 통해 우리 사회 현안을 깊이 있게 짚어오신 고성국 박사님입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종북주사파 싸워 이기고 싶습니까? 선거를 이겨서 종북주사파와 싸워 이기고 싶습니까? 그러면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갈라치기 전략을 구사합시다. 갈라치기 전략을 구사하면 우리가 무조건 이깁니다. 일각에서는 갈라치기가 국민 통합을 저해하니 어쩌니 저쩌니 헛소리들을 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전 세계 어느 나라의 선거건 갈라치기 안 하는 선거 있어요? 자기가 후보로 나가서 상대방 후보 표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후보 있습니까? 상대방은 나쁜 사람이고 나를 찍어야 된다고 갈라치기 하잖아요. 선거는 기본적으로 갈라치기 하는 거예요. 핵심은 어디서 어디를 갈라치기 하느냐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갈라치기는 저 김정은이를 추종하는 종북주사파 개딸들을 요만큼 놔두고 나머지 전체를 우리 편으로 하는 갈라치기를 하자는 거예요. 자, 저 이재명 일당들은 지긋들 방식으로 갈라치기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냐? 윤석열 대통령하고 우리 자유파를 내란 세력으로 요만하게 만들고 나머지를 다 지급편이라고 갈라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내란몰이에요. 그러면 저자들의 내란몰이에 맞서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자들은 김정은의 명령을 따르는 종북주사파 한 줌밖에 안 되는 무리다.
개딸 한 줌밖에 안 되는 무리들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나머지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수많은 국민들이 다 우리 자유파와 함께 싸워야 된다 이렇게 갈라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우리 자유파 진영에 탈을 쓰고 배신자 부역자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이 갈라치기 전략을 구사하는 장동혁 지도부를 흔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부터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 일을 매우 힘든 일, 그래서 10년 전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잃었을 때도 하지 못했던 배신자 척결, 이걸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걸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는 이 일이 1차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제대로 된 갈라치기를 하자.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진숙 위원장이 대구시장 출마해야 된다고 한 2달 전부터 떠들어댔어요. 제 유튜브에서. 혹시 들으셨습니까? 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대구가 보수의 심장이라며. 그런데 이 심장이 축 처져 있어. 싸늘하게 식어 있어. 이렇게 축 처져 있고 싸늘하게 식어 있는 이 심장 백날 뛰어봤자 그 피가 저 강원도로 가고 서울로 갑니까? 그래서 대구 경북이 스스로 자기들이 심장이라고 하니 그 심장부터 펄떡펄떡 뛰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대구시장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쓰리야 이런 말이죠. 제가 보기에 이준숙이라는 정치인은 이미 소 잡는 칼이 됐어. 그런데 소청소 같은 국회의원을 자꾸 하래. 닭 잡으라고. 되겠어요 여러분? 저는 40년 정치 평론하면서 대권 주자가 아닌 사람은 별 관심을 안 뒀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진숙을 대통령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갈래 있으니까 앞으로 정치인 이준숙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그 정점까지 도달할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이준숙도 모를 거야.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냥 여러 국회의원, 그것도 월급쟁이 국회의원 같은 거 하나 더 하려고 여기 나온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자유파 10년 동안 고생하고 배신자들, 부역자들, 기회주의자들 때문에 정말 분통이 터져왔잖아. 이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대구부터 거듭나야 된다고. 바로 여러분들부터 거듭나야 된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자유파 강성 전사를 대구시장으로 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진숙을 거의 벼랑 끝에 막 밀듯이 떨어뜨리듯이 밀고 있는데 아직도 결심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합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오늘 부 콘서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질문하고 답변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귀한 말씀 해주신 고종국 박사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위풍당당 이진숙입니다는 출판 기념회 북콘서트가 되겠습니다. 성관위에서도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출판 기념회에 맞게 정치 멘트는 우리 조금 삼가하도록 하고요. 책 내용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 관계로 직접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영상으로 축하의 마음을 전해주신 나경원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축하 메시지를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입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출판 기념회 정말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책 제목처럼 위풍당당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저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정말 엄혹한 이재명 정부의 탄압에 온몸으로 맞섰습니다. 이런 용기 있는 리더십,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을 거침없이 하는 그런 리더십, 지금 꼭 필요한 리더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진숙 전 위원장께서 이곳 대구에서 아마 큰 꿈을 꾸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대구 생각만 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국민의힘에 정말 큰 힘을 되어주시고 국민의힘을 늘 지원하시고 또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지키시기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곳이 바로 대구인데, 그러나 많은 소외를 당해왔습니다. 그 소외를 극복하는 것은 정말 용기 있는 위풍당당함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라가 어렵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이 대한민국 돌아가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제는 모두 힘을 합쳐야 될 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정부,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 헌법 체계를 하나하나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이제 소중한 한미 동맹도, 한미 안보 경제 동맹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이런 이재명 정부 더 이상 독재로 가지 않도록 잡아주고, 또 이재명 정부가 더 이상 이렇게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려면 저는 다가오는 지방선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길에 여러분들의 용기 있는 행동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독재는 박수로 시작하는데 결국 침묵으로 완성된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행동할 때, 그리고 맞설 때 저는 이재명 정부의 독재를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책에서 그 정답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우리 이진숙 위원장님 저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저는 MBC에 있을 때부터 이진숙 위원장님의 이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시는 모습 오래오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또 늘 같이 공유해 왔습니다. 이런 이진숙 위원장님, 여러분들처럼 저도 똑같이 사랑하고 응원한다는 마음 알아주시고요. 이진숙 위원장님의 출판 기념회에 왔다 가시면서 다시 한번 이진숙 위원장님과 생각과 행동을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진숙 위원장님 응원드립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님의 북콘서트 오신 거 정말 환영합니다. 저도 현장에 가고 싶어요. 근데 이 방송 사정상 제가 현장에 가지 못한 점 좀 양해해 주십시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언론계의 저희 대선배이기도 하시고 여러 선배님들이 계시지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거 아시죠? 이거로 유명해지셨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도 이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 언론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시는 그 자세는 모든 사람이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의도 정치에 많이 실망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머리로만 하는 정치, 말로만 하는 정치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뜨거운 가슴과 열정으로 정치하는 이런 사람들 우리가 원하고 있잖아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님, 이진숙 선배님,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몸으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에너지를 몰아넣는, 자기 자신을 갈아넣는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하고 같이 앉아있으면, 같이 말씀을 나누면 굉장히 에너지가 생기죠. 저도 오늘 그 현장에 가고 싶었는데 같이 함께 하지 못해서 참 여러분 아쉽습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여러분과 함께 그 자리에서 이진숙 외치고 싶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진숙 선배님이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말과 몸과 그리고 재정적인 돈으로 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나라가 변하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 이진숙 화이팅! 반갑습니다. 이철우 신상국도본사입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님의 출판 기념회 북콘서트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날이 추운데도 귀한 시간을 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풍당당 이진숙입니다. 참 힘이 넘치고 열정이 느껴지는 제목입니다. 당당함 속에 숨겨진 전 위원장님의 치열한 고민과 철학의 이 자리에서 나눌 이야기가 참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춘이 지나 봄이 움트는 시기, 오늘 행사가 많은 분들께 새로운 활력과 에너지를 주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경상북도는 한 뿌리인 대구 경북의 힘을 모아 초16국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판기념 북콘서트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함께하신 모든 분들이 원래는 더 많은 성취와 건강 그리고 행복으로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특히 이준식 위원장 그동안 고생 많았는데 이제는 좀 행복하고 뭐든지 성취가 잘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말과 몸과 그리고 재정적인 돈으로 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나라가 변하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 이진숙 화이팅! 네, 안녕하십니까.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입니다. 우리 이진숙 위원장님의 위풍당당 이진숙입니다. 북콘서트 행사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민주당의 공격 앞에서도 언제나 당당했던 탄압이 거세질수록 오히려 더 당차게 맞서면서 우리 보수 우파 진영의 한 줄기 빛이 되어주셨던 우리 이진숙 위원장님의 앞날을 무한히 응원하고 건승을 바랍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게 나를 강하게 만든다라고 했던 니체의 말처럼 우리 이진숙 위원장께서 이번 계기들, 이런 탄압의 역사들을 거쳐서 정말 우리 보수 우파 진영의 확고한 리더로 자리매김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원해 보겠습니다. 이번 북콘서트를 계기로 어떤 정치적인 행보를 걸으시건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위풍당당 우리 이진숙 위원장님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북콘서트 파이팅! 네, 계속해서 제가 축전도 간단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울산 남구을 국회의원 김기현입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님의 원칙과 신념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위풍당당 이진숙입니다의 출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출판 기념회를 통해 대한민국 정상화를 향한 이 전 위원장님의 피나는 노력이 온전히 전달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의 마음을 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래가 시켰습니까? 아니면 개딸들이 시켰습니까? 저 이진숙한테 이렇게 수갑까지 세웁니다. 친정부 반미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바그다드에서 이진숙 파운데이션 찾아갔습니다. 이라크 민병대 훈련장을 이진숙 파운을 찾아갔습니다. 바그다드에 있는 미국 대사관 앞입니다. 미국의 군대 파견과 경제 도대 조치에 반대하는 이라크 단계 데모가 열리고 있습니다. 쿠웨이트 사태 이후 이라크 정부는 정부군뿐만 아니라 이처럼 민병대를 조직해서 거의 대다수 국민들에게 군사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제21대 대통령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출석하느라고 영등포 경찰서 모든 걸 가지고 이제 저한테 지금 이렇게 수갑을 펴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다.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한다. 국민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불의에 저항하지 않으면 불의와 공범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왜 거짓말이라고 하십니까? 국회의원은 막말하는 면허증이라도 가지고 있습니까? 왜 저한테 거짓말했다고 그러십니까? 그런데 오늘 이진숙이라는 사람은 숙청이 되지만 또 다른 이진숙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Goodbye MCU. 혼자는 이제 그 소리 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요. 자유의 최전선에 있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님 너무 응원합니다. 이진숙 화이팅! 이진숙 위원장을 만나서 정말 큰 용기를 얻었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알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예, 앞으로도 끝까지 불의에 저항하는 모습 많이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년들이 그걸 보고 많이 힘을 얻습니다. 새로운 행보를 응원하고 그 꼿꼿한 모습이 저에게도 또 기감이 됩니다. 자유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이진숙 전 위원장님 좋은 일만 가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도 자유와 상식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금도 이렇게 싸우고 계시는 분이 남아있다는 게 너무 존경스럽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회복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리더가 되어주세요. 응원합니다. 화이팅! 험난한 고초를 겪으신 위원장님 저는 항상 응원합니다. 뒤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이진숙 위원장님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든든합니다. 화이팅! 함께하겠습니다.
위풍당당 이진숙 화이팅! 위풍당당 이진숙 화이팅! 위풍당당 이진숙 화이팅! 이진숙 위원장님 화이팅! 위풍당당 이준숙 위원장님 화이팅입니다. 이진숙 위원장님 화이팅! 이진숙 위원장님 화이팅!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부 마지막 순서인 이진숙 위원장님 영상 시청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이재용 아나운서께서 저자 이진숙 위원장님과 함께 책 속 이야기와 삶의 장면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그대로 편안히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나고요. 그럼 이재용 아나운서를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MBC 아나운서 이재용입니다. 위풍당당한 여자 누구? 저기 앉아있는 저 여자가 누구? 네, 자랑스러운 저희 MBC 선배십니다. 고초를 많이 겪으셔서 참 오랜만에 뵀는데 약간 더 말랐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뜻깊은 자리에서 이진숙이라는 여자를 우리가 제대로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는 MBC 선배이시고 저도 이제 어느덧 나이가 60이 됐는데 이 나이까지 저를 매우 귀여워해 주시는 우리 수기 누나를 위해서 오늘 KTX를 타고 KTX 안에서까지 막 달렸습니다. 오늘 열심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 시민 여러분들 만나 뵈서 정말 반갑습니다. 책 제목이 아주 제대로입니다. 위풍당당 이진숙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책 제목 마음에 드십니까? 네. 위풍당당한 여자 누구? 제대로입니다. 책 제목 제대로 정했습니다. 이 책 제목을 어떻게 정했는지,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진 아주 마음에 듭니다. 아주 잘 빠졌어요. 이건 어떻게 골랐는지 이것부터 시작해서 속속들이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이진숙 선배가 저 신입사원 때인데요, MBC에서 아침 스포츠 뉴스 하고 있을 때인데 제가 좀 튀어보려고 안녕하십니까 멋진 승부의 세계 스포츠 뭐 이러면서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나운서국은 여의도 MBC 시절에 6층이었고 보도국은 5층이었어요. 근데 5층 복도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저를 보고 막 반갑게 맞으시더니 아침에 멘트 좋다고, 아침에 눈이 번쩍 뜨인다고 그렇게 격려해 주셔서 제가 지금도 그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 정말 고마웠습니다, 선배님. 대한민국의 대표 아나운서 하면 누굽니까, 여러분? 예, 이재용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종군 기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가 맞춘 게 아닌데 이렇게 박자가 잘 맞네요. 과거에 MBC가 이랬습니다. 박자 잘 맞는 MBC. 예. 네, 과거에 MBC 여의도 시절에 참 좋았는데 저도 2018년에 본의 아니게 MBC를 나오게 됐고 그래서 더 MBC가 그리운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오늘 제가 앞서 얘기를 했어요. 위풍당당. 네. 이진숙과 참 잘 어울리는 책 제목인데 이거 누가 정했습니까? 예, 그 대답을 하기 전에
제가 옷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아, 왜 또 옷까지 벗고 하시려고? 제가 보통 공식 행사 때는 이 코트를 벗는 게 예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까지 입고 있느라고 정말 땀 많이 흘렸습니다. 제가 이 코트를 벗지 않고 있었던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궁금한데. 뭐가 나타날지 굉장히 궁금해하는 우리 이재용 국장. 지금 걱정도 되면서 왜 이러시나 싶기도 하고. 예. 혹시나 안에 그 비키니가 있을까봐 좀 그런 염려도. 제가 그러기에는 몸매가 안 따라줘서. 제 옷을 좀 받아드릴까요? 네.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만 이 옷을 10월 4일 풀려나고 난 다음부터 한 번도 벌써부터 이렇게 막막하면 안 되는데 예. 한 번도 입은 적이 없어요. 근데 보통 행사가 있으면 옷을 어떤 걸 입을까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그 공식 석상에서는 흔히 말하는 그 검정색이나 아니면 감색, 그 곤색이나 블루나 아니면은 아이보리나 이런 옷을 입는데 오늘 제가 생각을 하고 이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 의미는 이 자리에 오신 이 대구 시민 여러분 또 전국에서도 와주셨는데요. 정말 아까 그 손현보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구속된 자유에서 제가 벗어났을 때 제가 이 옷을 입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 구속됐을 때도 이 옷을 입었고 풀려날 때도 옷을 가지고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옷을 입었지만 대한민국의 억압된 자유를 위해서 제가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이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런 의미 있는 옷이군요. 네. 그리고 여기에 와주신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들의 그런 그 진심 어린 마음이 전달이 돼서 그런지 우리 깡순이 이진숙 위원장께서 이 감정이 좀 울컥 하셨어요. 자, 이제 또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안 하셨어요. 위풍당당 누가 정했는지. 예, 역시 명사회자십니다. 명 MC신데 그래서 그 구속된 자유의 현장에서 제가 50시간 유치장, 참 그전에 뭐 유치장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드라마에서만 봤었는데 유치장에 갇혀 있다 보니까 자유라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그리고 자유를 구속당하면 이렇게 힘든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어떻게 아까 그 말씀하셨지만 예, 이렇게 그 수갑까지 차게 됐는데 그렇게 당당할 수가 있느냐. 많은 분들이 그 당당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내가 잘못한 게 없으면 당당해진다. 그렇게 답을 해드렸고 책 제목을 정할 때 어쩌면 조금 오만한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우리가 구속된 자유에서 억압에서 풀려나려면 이렇게 당당하게 싸워야 되겠다. 맞서야 되겠다. 그 생각으로 위풍당당 이진숙입니다로 정하게 됐습니다. 제목이 아주 제대로 나왔습니다. 이 책 제목이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위풍당당. 그리고 여기 그 사진이요. 사진이 이게 묘한 느낌을 줍니다. 네. 예? 이게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투쟁, 잔다르크, 위풍당당, 미녀 다 있습니다. 예, 저를 제 이야기를 들을 때 이쪽을 보지 마시고요. 사진을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진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 사진 찍는데 조금 과장해서 24시간 걸렸습니다.
저 사진을 고르는 것도 일이죠. 글쎄 말입니다. 고르는 네. 것도 일이었죠. 많이 찍고 또 심사숙고해서 고르고 그거 다 해서 한 24시간을 고르고 골라서 저 멋진 작품이 나왔습니다. 책도 그렇고요.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대구 시민 여러분들이 와 계신데 이진숙에게 대구는 어떤 곳입니까? 대구는 말 그대로 제 DNA를 만들어준 곳이죠. 제가 경상북도 성주에서 태어나기는 했지만 초등학교, 그때 당시는 국민학교였지만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대구에서 초, 중, 고, 대학까지 다녔으니까요. 말 그대로 저 이진숙의 DNA를 만들어준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이진숙의 DNA를 만들어준 곳이다. 저는 대구에 오면 꼭 그 앞산에 소피국 먹고 갔었는데 오늘은 시간이 안 돼가지고 소피국을 못 먹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한 번 더 방문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와서 소피국 꼭 먹고 가야지. 거기가 굉장히 커졌다고 그래요. 예전에 조그만 집이었었는데. 그리고 또 누군가는 이진숙 위원장을 일컬어서 이진숙은 전쟁 광이다, 전쟁 덕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일이었기 때문에 취재 현장을 나갔었는데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기억하시는 것이 1991년 1월 17일에 발생했던 걸프전, 또 2003년 3월 20일에 발생했던 이라크전, 그리고 제가 소말리아, 동티모르,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시리아 이런 곳을 취재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별명이 붙여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때가 아마 1990년 아니면 91년 무렵인 것 같은데요. 예, 네. 이라크 군대 앞에서 촬영을 했었던 스탠드업을 하는 사진입니다. 제가 이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는 1991년이면은 군대에 있었어요. 그 25사단 최전방 GOP 부대에 있었는데 그 부대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꼭 MBC 뉴스를 봤고 그리고 이 장면을 기억합니다. 여기서 이진숙 당시 종군 기자가 전하는 중동의 소식을 꼬박꼬박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진숙 위원장을 우리는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진숙 위원장의 별명 아십니까? 깡순이 말고. 네?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잔다르크 같다고. 숙다르크 동의하십니까? 별명 마음에 드십니까? 참 그 감사한 별명이죠. 예,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숙다르크 이진숙 위원장의 프로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1961년 7월 4일에 태어났습니다. 올해 나이 64세. 저보다 4살 누나입니다. 경북 성주 출신이고 초등학교 때 대구로 이주해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경북대 사범대학 영어교육과에 진학한 후 1년간 졸업하고 1년간 영어교사로 재직하다가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대학원을 졸업한 뒤에 1986년 MBC 공채기자 모집에 합격해서 문화부, 사회부, 국제부 기자로 활동을 했고 최초 여성 종군 기자라는 전설을 쓰기에 이릅니다. 이후에 지상파 방송 3사 최초의 여성 보도 본부장, 워싱턴 지사장을 거쳐서 대전 MBC 사장까지 역임하고요. 지난 2024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이 되지만 온갖 순환과 고초 끝에 결국 면직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Goodbye and see you. Goodbye and see you. 이거 본인 이름으로 본인 그 목소리로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Goodbye and see you. 네, 이거야. 근데 이게 이제 해석이 분분합니다. 두고 보자. 가로 열고 당한 만큼 갚아줄게. 가로 닫고 이런 의미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해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보통 두고 보자를 see you later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goodbye and see you라고 이야기했던 거는 이 see you가
또 뭐 편의점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일단 아까 손현보 목사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17년 된 기관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관을 없애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꾸고 제가 자동 면직되는 걸로 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참 저도 인생을 아까 우리 이재용 아나운서가 소개를 해주셨지만 전쟁 취재도 많이 해보고 또 갖가지 취재도 많이 해봤지만 뭐 탄핵까지 당했다가 이게 기각이 돼서 직무에 복귀했는데 그래도 나가라 하다가 안 되니까 법을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법을 바꿔서 다른 모든 공무원들은 자동 승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무직은 자동 면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정무직은 누군지 아세요? 이진숙. 딱 한 명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그 많은 분들이 이진숙 축출법이다, 표적 입법이다, 위인 폐관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미디어라는 세 글자를 더하고 이진숙이라는 세 글자를 뺐다. 이렇게 해서 어차피 이제 뭐 법에 의해서 제가 떠나야 되니까 굿바이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무도한 일, 제가 이제 헌법 소원까지 했습니다만 헌법 소원을 하고 가처분을 하고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See you, 다시 봅시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네. 그리고 그때 법을 바꾸면서까지 이진숙 위원장을 나가게 하는 걸 보면서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이진숙 기자, 그죠? 잘 어울립니다. 이진숙 기자. 그런데 아까 제가 양력 소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범대학을 나오고 교사가 되셨어요. 근데 교사가 되셨으면 이건 정말 1등 신부감이고 며느리감으로 그야말로 인정인데 또 기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또 종군 기자를 선택해요. 이 기자라는 험한 길을 선택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아까 제 생일을 7월 4일이라고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이게 이제 미국 독립기념일인데 미군 방송하고 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때만 하더라도 AFKN이라고 네. America Forces Korea Network라는 주한 미군 방송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AFN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저 고등학교 때 흑백 방송인데 그 방송을 제가 매일 시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나츠 랜딩, 다이니스티, 댈러스 이런 드라마도 물론 봤지만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그 다른 문화에서 제작되는 드라마도 봤지만 미국 뉴스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또 드라마 영어보다는 뉴스 영어가 좀 알아듣기 쉽잖아요. 네. 근데 이 뉴스를 보니까 미국 기자, 한국 기자도 마찬가지겠지만 기자라는 것이 굉장히 멋있는 직업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보면 제가 기억에 남는 기자들 이름이 샘 도널슨, 피터 제닝스, 조지 윌 이런 기자들이 있었는데 그런 뉴스 프로그램을 보면서 굉장히 기자라는 직업이 멋있는 직업이구나, 필요한 직업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1년 반 동안 교직에 있다가 그러면 또 영어에 대한 욕망, 아까 그 영어 방송을 봤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당시에는 영어 교육을 가장 잘하는 데가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시통역대학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영어를 좀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직을 그만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1등 신부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통역대학원을 가게 됐습니다. 예. AFKN 저도 많이 봤는데 저는 뉴스를 안 보고 소울 트레인이라고 이렇게 춤추는 게 있어요. 그거 많이 봤었는데 그 이진숙 하면 자동 재생되는 그 멘트가 있습니다. 바그다드에서 MBC 뉴스 이진숙입니다. 이게 정말 주옥 같은 멘트였는데 이거 이 자리에서 한번 들어볼 수 있습니까?
예, 해보겠습니다. 예. 이때 마침 이 배경이 2003년 이라크 전쟁 때 바그다드였는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그다드에서 MBC 뉴스 이진숙입니다. 네. 대구에서 출판 기념식을 하고 있는 이진숙입니다. MBC 이진숙 기자, 정말 명기자죠. 대단했습니다. 저때 바그다드에서 MBC 뉴스 이진숙입니다. 이 얘기를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매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종군 기자, 이건 정말 아무나 못 얻는 타이틀이고, 여성 종군 기자 이것뿐이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종군 기자 하면 떠오르는 이름은 바로 이진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이라크 어떻게 가게 되신 거예요? 여기 그 강성주 선배가 와 계실 텐데, 강성주 선배 어디 계십니까? 예, 아마 그 바깥에서 일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를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든 분 가운데서 아마 가장 큰 역할을 하셨던 분으로 저는 생각하는데요. 제가 그때 당시에 1990년에는 지금 여기 강성주 선배 계신데, 저기 계십니다. 예, 그 키가 워낙 크셔가지고 여기 올라오셔야 될 것 같은데, 예, 키가 굉장히 크세요.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크시지만 더 잘 보일 수 있게 조금 올라오시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제가 그때 1990년인데 저는 사회부 경찰을 뛰고 있었습니다. 경찰을 뛰고 있다는 말은 경찰 출입 기자였어요. 마포 경찰서에서 이제 아침에 순찰, 기자 순찰 도는 거를 사츠마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새벽 순찰을 돌고서 이제 앉아 있는데 강성주 선배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1990년 8월 2일에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아시는 대로 쿠웨이트를 침공을 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사의 눈이 바그다드로 쏠렸고요. 그리고 전 세계 방송사, 언론사 기자들이 이라크 대사관에 취재 비자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송사, 신문사, 제가 기억하기에 조중동 포함해서 한국의 거의 대부분 언론사들이 다 취재 비자를 신청했는데, 때마침 MBC는 그 취재 비자를 받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강성주 선배께서 제가 중동 쪽에 관심이 있는지 아시고, 제가 중동 쪽에 아는 지인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취재 비자가 나오지 않으니까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야 진수가 취재 비자 받고 이라크 취재 같이 갈래? 그러더라고요. 저는 너무나 좋았죠. 왜냐하면 1990년만 하더라도 여성을 전쟁 지역에 내보낸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기뻤는데, 마침 주한 이라크 대사의 총영사가 하는 게 뭡니까? 비자 내주는 거거든요. 총영사가 제 친구였어요. 이라크 사람인데 행사를 통해서 알게 된 총영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취재 비자 신청하면 내일 나왔습니다. 그 비자를 받고 제가 취재를 가게 됐죠. 예, 여러 가지로 갈 여건이 그냥 됐네요. 말 그대로 자의반 타의반이죠. 그렇게 됐군요. 근데 그때 이제 결혼을 해서 아내이자 엄마이기도 하셨는데, 남편분하고는 사이가 그렇게 안 좋으셨습니까? 이게 전쟁터 가겠다는데 남편분이 그래 갔다 와 이래도 문제인 것 같고, 절대 가지 마 이랬을 것 같은데, 그리고 따님한테 뭐라고 하고 가셨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 이재용 국장이 일부러 이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이제 제가 91년 그 강성주 선배가 불러가지고 했던 그 전쟁은, 근데 그 전쟁 때는 제가 미혼이었습니다. 미혼이었고요. 네. 이제 요때 한 요 정도 되는 나이에 딸을 가지고 있었던 데는 2003년 이라크 전쟁 때인데요. 많은 분들이 그 질문을 하세요. 참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좀 길기 때문에 잘라서 얘기를 하면, 먼저 이제 2003년만 하더라도 이때 예고된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3월 10일경에 저희가 취재를 가게 돼 있었는데,
3월 18일에 서울 보도국에서 보도국장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서 이진숙 씨 당장 철수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취재팀 저희가 카메라 기자하고 오디오맨 해서 3명 취재팀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우리가 남아 있었던 가장 최후까지 남아 있었던 취재팀이었는데 전쟁은 이미 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남아 있던 외국인들 거의 다 대부분 철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대사관 직원들 싸그리 다 철수하고 이제 소개령이 내립니다. 그래서 그건 무슨 뜻이냐? 공습이 임박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보도국장은 당연히 저희의 이제 신분이 저희 목숨, 생명이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까 보도국장으로서는 당연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해요. 철수해 이렇게 나오면서 제가 선배 그때 이제 구국장이었는데 구선배 제가 제발 취재 좀 하게 취재 좀 놔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내일 2003년 3월 19일 당장 철수하지 않으면 3월 19일 이후에 이진숙 이름으로 들어오는 기사는 MBC 뉴스에 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철수를 했습니다. 인근 요르단 암만으로. 뭐 복잡한 얘기가 있지만 그런데 저는 사실 처음에 철수할 때 서울로 철수시킬 줄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컴퓨터에서 AP, AFP, 로이터 이런 데서 쓰는 기사를 우리말로 번역해서 기사 작성해서 방송내는 거 뭐 괜찮잖아요. 어차피 서울에 있으니까. 그런데 요르단 암만에서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은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3월 19일 철수했잖아요. 전쟁이 3월 20일 났어요. 공습이 정말 비 오듯이 폭우가 내리듯이 쏟아졌는데 근데 요르단 암만은 이 바그다드하고 한 1000km 떨어져 있는데 그걸 이제 그 외신이 보내온 기사를 보고서 오늘 마침내 미군의 공습이 시작됐습니다. 바그다드 티그리스 강에 있는 교량이 파괴되고 통신 시설이 폭파되고 민간인 지역에 폭탄이 투하가 돼서 몇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런 식의 기사를 쓰니까 정말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바그다드에서 MBC 뉴스 이진숙입니다 해야 되는데 요르단 암만에서 MBC 뉴스 이진숙입니다 하니까 정말 이게 너무 쪽팔리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마침 바그다드에서 나올 때 그 공보부의 오마르라는 직원한테 달러를 그때는 뭐 정말 그 디나르라는 현지화가 있지만 달러를 집어주고 제가 리엔트리 비자 그러니까 재입국 비자를 신청을 해놨어요. 혹시 내가 또다시 들어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비자 좀 내주라. 이렇게 하고 왔는데 그렇게 쪽팔리던 참에 3월 21일에 그때는 이메일이 있었거든요. 이메일을 펼쳐보니까 Your re-entry visa has been issued 그러더라고요. 비자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제가 우리를 바그다드하고 암만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운전 기사들이 있습니다. 아잠이라는 기사였는데 우리를 태워준 사람은 아잠한테 전화를 해서 아잠 나 내일 바그다드 들어가니까 준비 좀 해달라 이렇게 전화를 하고 그 다음날 이라크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받아가지고 그날 저녁에 들어갔죠. 근데 아까 이제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럼 뭐 남편이 어떻게 괜찮더냐 부부 관계가 좀 좋지 않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남편이 몰랐어요. 아니 왜냐하면 남편한테 얘기해봤자 답은 뻔한 거 아닙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얘기를 안 하고 그때 요르단 암만에서도 대규모 그 취재 지원단이 있었습니다. 김영일 국장께서 지휘하시는 취재 지원 단장이 있었는데 그분께는 제가 정말 거짓말하는 거 아까 보셨지만 거짓말하는 거 싫어하는데 그때는 제가 저 요르단 국경에 있는 난민들 취재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옷까지 몇 개만 싸들고 6mm 카메라 하나 들고 제 단신으로 바그다드 들어갔습니다. 이야, 역시 깡순이군요. 그러니까 진짜 종군 기자인데 전쟁 상황을 현장에서 보도를 해야 되는데 그 옆으로 비껴나 있으라니까 나 쪽팔리는 꼴은 못 본다.
그래서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종군 기자로 활약했던 곳이 바그다드, 아프가니스탄, 동티모르, 팔레스타인, 시리아, 소말리아 등등등 해서 정말 산 사람 반 죽은 사람 반 막 이런 위험한 곳인데 현장에서 죽을 고비를 넘긴 적도 있죠. 제가 아마 그 한국 사람으로서 민간인으로서는 아마 시신들을 제일 많이 봤을 거예요. 특히 이제 이라크는 북부의 쿠르드, 중부의 수니, 남부의 시아족 이렇게 그 인종적으로 또 정파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곳인데 내전이 일어날 땐 참 끔찍합니다. 그래서 구더기를 파놓고 그 토르소로 있지 않습니까? 머리 자르고 사지 절단한 그런 시신들을 많이 봤는데 참 끔찍한 곳이 전쟁터고 그다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게 그 공습이 진짜 폭우가 내리듯이 쏟아지니까 대낮에도 취재를 가게 되면은 이제 저런 그 샹들리에가 있습니다만 저기서 이제 공습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담벼락에 가가지고 이렇게 숨거든요. 몸을 피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게 공습이 저기 있으면 저기 있는 사람 죽고 네. 이쪽에 쏟아지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죽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 제가 어떻게 될 뻔한 그 경험은 제가 뭐 총격전도 목격하고 했지만 한 번은 그 제 아랍어 이름이 쥐난인데 여기 아랍어 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쥐난은 천국의 정원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 현지 사람으로 코디를 하는 사람이 한번 제가 이제 그 중앙분리대가 왜 그 나무 심어놓은 중앙분리대 있잖아요. 거기 이제 이라크 군인들이 다 미사일이나 이런 포드를 버려놓고 가는데 제가 그걸 이제 사진을 촬영하려고 들어가는데 갑자기 그 코디가 쥐난 그러는 거예요. 제 이름을. 그래서 발을 이렇게 디딜려다가 이렇게 딱 하고 쥐난하길래 딱 섰더니 요 앞에 불발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참 저는 그걸 참 감사를 하는 게 병원에 취재를 가보면 무릎까지 잘라진 그런 부상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뢰 때문에. 예, 그 밟아가지고 또 특히 애들 같은 경우는 뭐가 신기하니까 이걸 만지다가 해서 또 팔이 날아가고 그런 경우가 참 많은데 저도 이렇게 몸성하게 돌아온 것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순간 이 앞에 보니까 백산 스님 어디 계십니까? 백산 스님도 예, 와 계시고 또 이종선 대구시 여성 단체 협의 회장도 와 계시고요. 신정옥 또 대구시 명장 회장님도 와 계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강민형 싱가포르에서 유학생인데 공군 장교 출신인데 예, 저기 계시네요. 저기서 응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늘 현장에서 제가 영등포 경찰서 있을 때도 이진숙 힘내라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와주신 주요셉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어디 앉아 계시는지 여기 예, 감사합니다. 또 아까 왔다가 가셨지만 홍석준 의원 전 의원님 또 이재만 최고위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규학 북구청장 예비후보님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또 박재기 전 경남도시 개발공사 사장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귀한 걸음 해주신 분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종군기자 당시에 중동에 같이 종군기자로 갔던 후배 기자죠. 김대환 기자님도 여기 와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 계시죠? 김 국장 좀 올라오세요. 저기 보이네요. 예. 저도 아주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여기 앉으시죠. 마이크는 저쪽 거 하나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김대환이라고 합니다. 네. MBC에서 기자로 약 33년 일했었고요. 지금은 퇴직해서 집에서 그 청소 열심히 하고 빨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대환 기자님은 이진숙 위원장님하고 어떤 인연이 있으신 거예요? 사실상
같은 고등학교는 아니지만 한 동문입니다. 고등학교. 제가 대구 개성고를 나왔고 이진숙 선배께서 이제 SM 신명역을 나오셨는데 재단 갔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상 그 한 동문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아, 그때도 알고 지냈습니까? 입사 직후부터 알고 지냈죠. 제가 91년에 입사했는데 그때 학교 다닐 때는 몰랐고. 학교 다닐 때 제가 TV를 안 봤기 때문에 그렇죠. 방송 기자가 되게 됐습니다만 이진숙 위원장님하고 같이 바그다드에서 취재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놀라운 것은 바그다드에서 취재를 하면 됐지 한 침대를 썼대요. 네, 시청자 여러분. 뭔 얘기예요 이건? 한 침대를 왜 써요? 예, 참고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전쟁 중에 취재를 했었고 이제 이라크에 미군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 국경 열리고 이 취재팀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자 답변을 하세요. 한 침대를 왜 썼냐고 그랬더니 왜 물을 드세요? 말씀드리자면 좀 얘기가 깁니다. 그게 이제 제가 이진숙 선배를 바그다드에서 뵌 게 2003년 4월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중순쯤이었습니다. 4월 13일 정도 될 겁니다. 예, 4월 9일에 바그다드가 함락이 됐거든요. 예. 그때 제가 이진숙 선배를 뵌 게 이제 바그다드에 있는 팔레스타인 호텔이었는데요. 네. 그때 우리가 지금 뭐 이 선배가 4월 13일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4월 10일 날 바그다드에 들어왔거든요. 그때까지도 저희가 그 호텔 방을 구하지 못해갖고 호텔 뜰에 천막을 치고 노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이제 좀 보충 설명을 하면 4월 9일에 바그다드가 함락이 됐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서울에 잠깐 들어왔다가 바그다드 함락 소식도 MBC가 특종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쪽 지리를 잘 아니까 팔레스타인 호텔 그 앞부분에 보면은 알페드 루스 광장이라고 광장이 있는데 사담 후세인 큰 동상 무너뜨려진 그 광경 기억하실 텐데 저렇게 되면은 이제 바그다드가 함락되겠다 하고 MBC가 바그다드 함락이라고 가장 빨리 기사를 썼고요. 그때 짐을 싸서 다시 들어갔고 이 팀은 이제 요르단에 있었기 때문에 먼저 들어갔죠. 그래서 많은 전 세계 기자들이 쏟아져 들어갔고 호텔 방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이 후배들은 호텔 그 정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천막을 쳐놓고 있더라고요. 예, 말씀 계속하세요. 네. 이제. 호텔 방에서 이제 뵌 게 아니고 그 천막에서 이진숙 선배를 뵀는데 말씀하셨지만 그때 이진숙 선배는 세 번째로 이제 바그다드 취재를 오신 겁니다. 그때 왜 저희들이 바그다드 호텔에 계속 머물렀냐면 거기 미군 부대, 통신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전이 확보되기 때문에 거기 있었고 그 미군이 있는 곳이니까 이제 안전하니까 이라크 부호들 아까 말씀하신 그 서방 기자 수백 명이 그 호텔로 몰린 겁니다. 그러니까 방을 구하기 어렵죠. 그 당시 1박에 $80쯤 했었던 것 같은데요. 전쟁 전보다 몇 배나 올랐죠. 물론 뭐 수천 달러 웃돈을 집어주면 방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돌긴 했는데 저희들 뭐 그런 형편이 못 돼가지고 매일 가서 이제 방 나온 거 있냐 뭐 묻고 뭐 그러면서 방을 이제 못 구했죠. 그 참에 이제 이진숙 선배 오신 겁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그 전쟁 직후보다는 상황이 많이 완화됐습니다만 그래도 그 전쟁터였어요. 그 바그다드의 그 360도 어디로 둘러보든지 그 검은 연기가 하늘로 피어오르고 있었고 수십 초마다 그 총소리가 났습니다. 포성도 간간히 들렸고 길거리에는 이제 시신이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까 이진숙 선배께서 이제 회사에 철수하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셨는데 저희들 보고도 이제 철수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진숙 선배 오시기 하루 전 같은데 그때 우리 취재진 6명이었는데 철수 지시를 받고 회의 끝에 이제 4명은 귀국하고 저하고 막내 카메라 기자는 이제 남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이진숙 선배 오셨는데 이진숙 선배는 단칼에 호텔 방을 구하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제가 그 현장 그 프론트에 따라갔었는데요. 아랍어로 한동안 말씀하실 때 이진숙 선배 영어만 잘하시는 게 아니고 아랍어도 하실 줄 아십니다. 그렇죠. 맞아요. 한동안 하시더니 저도 하나 알아요. 아살람말라콤. 왈라이크 마살람. 한 얘기하시더니 그 다음에 이제
제 기억에 한 두세 장 같은데 $100짜리 지폐를 꺼내시더니 딱 프론트에 소리나게 내려놓고 호텔방 키를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그 이라크 그 호텔 그 직원이 굉장히 못마땅하다는 그 표정이셨는데요. 근데 그 방을 줬습니다. 그게 뭐 이승 선배 기세에 눌려서 그랬는지 그러니까 기에 제압당한 거지. 아니면 뭐 아랍어를 하는 그 여자였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야, 어쨌든 그 와중에 방을 구한 이진숙. 그렇죠. 근데 그 호텔 방을 구했다는 거는 이제 저희들한테는 노숙자 신세를 벗어나는 겁니다. 방 하나인데. 어쨌든 그 방 하나만,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방이 없었어요. 실제로 없었고 없었기 때문에 이거 윗돈을 준다고 해도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만 구해서 이제 교대로 쓴 거죠. 예. 야, 그래서 선배 방에 빌부터 계신 거예요? 그때는 뭐 빌 붙는다는 생각은 안 했는데 그 전쟁터에 가서 같이 취재한다 그런 뭐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그때 우리가 뜰에서 지낼 때 어떻게 지냈냐면 그 물을 쏠 수 있는 곳은 그 지하에 있는 대형 화장실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 전쟁 때문에 그 정전이 주로 됐어요. 그러면 이제 들어갈 때 깜깜하니까 라이터, 담배 필 때 쓰는 라이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켜갖고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한 1분쯤 지나면 손이 뜨거워요. 그럼 다시 이제 꺼야 되고 뭐. 그리고 당시 그 화장실에는 미군들도 많이 오고 해가지고 굉장히 번잡했습니다. 해갖고 그냥 고양이 세수만 하고 양치질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지냈습니다. 뭐 샤워는 물론 뭐 엄두도 못 냈고요. 그 와중에 이진숙 선배가 이제 호텔을 구하신 거죠. 아유, 구세주네, 구세주. 그럼요. 그 호텔 방을 올라가던 그 상황도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호텔 키를 소중하게 들고 그때 10층이었는데 호텔 호수도 기억나네. 1004호였습니다. 천사. 뭐 그렇습니다. 10층으로 올라가는데 역시 이제 엘리베이터가 정전이 돼가 운행이 안 돼서 그 10층 뒤쪽에 비상 계단, 철제 계단으로 올라갔는데요. 그때 뭐 트렁크도 크고 그다음에 뭐 카메라 방송 장비 들고 끙끙거리며 올라갔더니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근데 호텔 방에 도착해 보니까 방이 크지가 않는데 침대가 하나인 겁니다. 싱글 더블. 그건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싱글이네. 싱글보다 좀 컸던 거 하여튼 뭐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슈퍼 싱글이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카메라 후배하고 저하고 둘이는 바닥에 잘 테니까 이 선배 보고 이제 침대 주무시라 이렇게 당연히 말씀드렸죠. 근데 이 선배께서 침대 한쪽 귀퉁이를 저보고 쓰라는 겁니다. 당연히 뭐 무슨 말씀이냐고 노했는데 이 선배가 전쟁 상황에서 비상 상황인데 뭘 그것저것 따지냐. 난 정말 괜찮으니까 써라. 아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거 정말 생전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증인을 부른 거죠. 저는 이제 교대로 썼다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니 갑자기 이런 각본에 없는 하여튼 예. 어쨌든 제가 상세히 기억합니다. 네,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후배들을 위해서 침대 한 귀퉁이를 내준 선배의 마음이겠죠. 그밖에 또 이진숙 위원장과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상황을. 그래서 제가 거절하다가 이제 방도 이제 대형 트렁크도 있고 그다음에 카메라 장비도 있고 해갖고 좀 좁았어요. 2명이 눕기에는. 그래서 이제 뭐 죄송합니다. 그러고 마지못해 이제 침대를 같이 쓰기로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진숙 선배가 강단에 있는 그 여자 선배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제가 입사 직후부터 잘 지냈다고 그랬으니까. 강단이 있는 여자 선배다. 네, 강단에 있는 여자였죠. 근데 그 한 침대를 쓰자고 제의하실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말 그 대범하고 타인에 대한 그 배려심이 크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지 않겠어요. 그때 이진숙 선배도 굉장히 피곤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서울에서 바그다드까지 가려면은 비행기로 요르단까지 가서 그다음에 요르단을 다시 육로로 한 1000km쯤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본인도 몹시 피곤하셨을 텐데 고생하는 후배 보고 한 귀퉁이 쓰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 그때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천하의 이진숙 선배도 막상 그 한 침대를
남자 후배가 같이 쓰려고 하니까 아마 꽤 불편하셨던 왜 아니겠습니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침대 한쪽 모서리에 가서 이렇게 몰아 누워서 이제 잠을 청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쪽 반대 쪽에 이제 침대 끝에서 역시 이제 등지고 누워갖고 모로 잠을 잤죠. 한 침대를 쓴 게 맞네요. 나 오늘 처음. 그러네. 그러면 슈퍼 킹 사이즈였나 봐요. 슈퍼 싱글. 침대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네. 아유 그래서 그러니까 요 귀퉁이에 이렇게 등대고 서로 떨어져 잤죠. 요 한 침대를 같이 썼다는 얘기. 그렇게 한 바그다드에서 한 3일 정도 같이 방을 쓴 것 같은데요. 그리고 방을 구했죠. 방을 못 구했고 기억이 이진수 여러 번 거기 가셨다가 보니까 기억이 좀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냐면 이진수 선배 그때 2580 소속이어가지고 그 주말 제작을 위해서 다시 들어갔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3, 4일 정도 머무르셨죠. 그 방에 대한 기억은 이제 이쯤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잘 주무셨으면 됐습니다. 그 외에 이진숙 기자와 이진숙 위원장과 관련된 일화는 뭐가 있습니까? 김대환 기자가 생각하는. 많죠. 이때면은 파업 때 MBC가 파업을 여러 번 했었는데 93년에 또 파업을 했었는데요. 그때 50일인가 파업을 했었는데 파업 동력이 떨어지니까 그때 우리가 막내였는데 막내들 앞세워갖고 단식을 시켰습니다. 그때 선배들도 몇 분 단식에 참여하긴 했는데 그중에 한 분이 이진숙 선배셨어요. 나중에 뭐 노조원들로부터 그렇게 욕을 들었지만 또 파업하실 때 또 열심히 파업을 하셨죠. 그때 우리가 한 5일쯤 단식을 하다가 영등포 경찰서에서 나와가지고 우리를 영등포 경찰서에 연행하는 바람에 이제 단식이 끝났죠. 지금 이제 파업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이제 93년 파업, 저는 92년에 입사했기 때문에 93년 파업, 저도 가자마자 MBC에서 파업이 났고 그 파업 말고 이제 정말 그 전쟁 같은 파업이 있었어요. 2012년에 MBC 노조 파업, 저도 뭐 기억이 너무나 생생한데 그때 그 새벽 퇴근, 아침 출근 이게 아주 일상이셨죠? 그게 170일 파업이었습니다. 170일 파업이었고 그게 저의 인생을 가른 파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170일 파업을 통해서 제가 민노총이라는 그 집단에 대해서 민노총이 어떤 집단인지 조직인지를 제가 잘 알게 됐습니다. 초기에는 제가 홍보국장이었고 나중에 그 기획홍보본부장을 했었는데 노조는 그때 매일 오늘은 40명, 내일은 50명이 파업에 동참했다. 또 어떤 부장, 국장, 간부들이 파업으로 나갔다. 이렇게 노조에서 홍보를 할 때였는데 그때 노조 파업의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그들은 꼭 그 공정방송이라는 얘기를 해요. 공정방송하고 사장퇴진입니다. 사장퇴진인데 2012년 아까 이재용 국장이 말씀하셨지만 2012년이 어떤 해인가 하면 4월에 총선, 12월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인사청문회 때도 MBC에 대해서 민노총 브로드캐스팅 코퍼레이션, 민주당 브로드캐스팅 코퍼레이션, 뭐 제가 이 출판 기념회니까 이게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라 제가 그 겪었던 일을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때 당시에 기자라는 사람들이 올린 그 트위터나 이 소셜 미디어에 올린 지금은 이제 X로 바뀌었지만 메시지를 보면 어떤 식의 정치적인 메시지를 올리냐 하면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있다는 상상을 하고 뭐 메시지를 올린다. 또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있다는 상상을 하고 이 메시지를 올린다라고 하면서 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고 이명박 정권에게 단 한 표도 주지 맙시다. 이런 메시지를 파업 기간 동안에 기자들이 올리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사장에 대해서도 온갖 허위 사실, 마타도아를 매일 노보를 통해서 정말 그
사람들이 보면은 이제 지성인 지식인이라고 하잖아요. 기자들에 대해서, 기자 PD들에 대해서. MBC 직원 정도 되면은 경영인, 기술인, 기자, PD 다 지식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뜻밖의 참 약하고 이 생존을 위해서 본인들이 회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다 파업하자 그러면 이 다수에 따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그 말씀하셨지만 170일 동안 거의 회사에서 지내다시피 하고 제가 회사 특보를 제작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2012년 그 해에 저는 기억하는 게 런던 올림픽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아나운서국에서 뉴스 스포츠 부장을 맡고 있었는데 이 올림픽 중계 방송을 또 거부했었기 때문에 그 팀을 꾸려서 가는 게 너무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김대환 기자도 그때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때 느낌이 어땠습니까? 예, 저는 그때 당시 전국 부장이었는데 기자들 대부분이 서울에서든 지방에서든 그 파업하러 내려갔기 때문에 뉴스 맥꿀 기사 채우느라고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뭐 연합통신도 베끼고 또는 리포트하기도 하고 그렇게 지냈었는데 이진숙 선배는 이제 특보 만드느라 고생하셨고 우리 뉴스 만드느라고 이제 뭐 길을 썼죠. 근데 MBC가 파업을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그 전에는 파업이 끝나면 이제 서로 탕평책도 쓰고 선후배 간에 이제 술도 한잔하고 다시 일을 했거든요. 네. 근데 2012년 파업 이후로는 MBC가 완전히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갈라져 서로 뭐 인사도 안 하고 밥 물론 안 먹고 그 갈등이 지금까지 제가 뭐 이제 퇴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죠. 네, 이 얘기를 MBC 사람들은 모여서 하면은 뭐 밤을 샙니다. 어쨌든 이 이후에 이진숙은 여성보도본부장 최초예요. 지상파 최초의 여성보도본부장입니다. 그리고 워싱턴 지사장, 대전 MBC 사장으로 부임하게 되는데 이때도 임기를 못 채워요. 대전 MBC 사장으로 부임했다가 임기를 못 채우고 그야말로 MBC를 이진숙에서 찍어내보내는데 성공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때가 정권이 바뀌었을 때죠. 지금도 이제 보면은 노조원 불법 사찰 참 그 말을 잘 만들어내는데요. 세월호 어떻게 돼 있지? 무슨 혐오 보도로 돼 있나? 근데 저렇게 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 그 우리 이재용 국장이나 김대웅 국장 잘 기억하시다시피 170일이면은 6일 일주일 빠지는 6달입니다. 6개월 동안 회사 일을 그것도 거의 한 70-80% 되는 직원들이 빠져나가서 일을 하지 않으면 회사 당연히 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참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참 허울 좋은 공영방송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때까지 쌓아놓은 것이 많아서 또는 정말 그 김대환 국장이나 이재용 국장 그때 당시에 일을 간부로서 정말 그 몸을 희생해 가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소수의 간부들이 회사를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런 식으로 노조원 불법 사찰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 보면은 노조원들에 대해서 지금도 이제 뭐 제가 그 A4 용지를 만든 걸로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그 직원이나 간부들 책상에다가 시뻘겋게 해서 부역자들에게 최후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걸 이제 아침에 이렇게 간부 책상에 놔둬요. 그걸 받은 간부들이나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나 섬뜩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찍혀서 민노총의 공적 아마 1그룹에 제 1그룹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막 정말 그 제가 나라에서도 조금의 그 중요한 직책을 맡으려고 하면 반대 성명을 nep니다. 뭐 민노총 노조, 민노총 산하 언론 노조에서 반대 성명을 내고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도 제가 지난 대선에서도 언론 특보로 제가 위촉이 됐는데 일주일 만에 해촉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언론 노조, 민노총 노조가 반대 성명을 냈죠. 지금 여기 보면 참 MBC를 지키신 분 중에 이상노 국장님도 와 계신데 이상노 이사님도 와 계신데 정말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신 분들도 참 많습니다. 저기 김성근 본부장도 계시고. 예. 저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MBC라는 언론사가 똘똘 뭉쳐서 중동전을 취재한 그런 무용담에 가까운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MBC가 반으로 갈라진 현실에 대한 얘기도 지금 나눴습니다. 그 현장을 여기 있는 두 분은 그대로 목도하셨고 저 또한 그렇습니다. 여기 김대환 기자도 오늘 오랜만에 이진숙 선배를 만나보셨을 텐데 오늘 이 자리 출판 기념회를 하는 이 자리 북콘서트를 하는 이 자리를 빌려서 이진숙이라는 기자 이진숙 방통위원장 전 방통위원장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그 전에 이제 혹시 여기 부군께서 와 계십니까? 아니. 그 아까 사이가 나쁜 건 아닙니다. 2003년 그 3월 20일 이라크 2차 전쟁이 났을 때 제가 국제부 차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라크에 간 것도 자이반 타이반이었는데 그때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이진숙 선배 부군 항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받았어요. 하필 제가. 네. 몹시 그 화가 나신 목소리로 아니 MBC 이 비겁한 사람들 그 어떻게 남자 기자도 아니고 여기자를 글로 보내냐. 그렇지. 사실은 이진숙 선배 회사에 가지 말라고 한 걸 가신 건데 그걸 또 말씀드릴 수는 없고 죄송합니다. 그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바그다드 노숙자 생활에서 이제 벗어나게 해주시고 또 침대 한쪽까지 내주신 그 이진숙 선배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선배가 앞으로 이제 뭐 어떤 길을 가실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역할을 맡으시든 강단 있게 추진력 있게 성과 있게 역할을 해내실 거라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셔서 또 감정이 또 올라왔어요. 김대환 기자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선배 고맙습니다. 이 뭐 호텔 침대 사건이 또 왜곡될까봐 그런데 우리 김대환 국장한테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그 기자 취재팀 2명이라는 말씀 들으셨죠? 한방에서. 예. 그러니까 토탈 3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김대환 기자는 보내드리고요. 다음 이제 순차적으로 넘어가면 이제 방통위원장이요. 예. 그 방통위원장이 참 이렇게 힘들어지는 자리구나를 미리 아셨을 텐데 그걸 받으셨어요. 그때 마음은 어땠습니까? 그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저 이전에 있었던 두 분의 방통위원장, 이동관 위원장, 또 김홍일 위원장 두 분이 탄핵 발의가 시작됐을 때 방통위원회라는 이 기관을 위해서 자진 사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동관 위원장께서는 제 기억에 거의 60일 정도 하시고 3달 정도네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기억이 납니다. 책에 적혀 있지만 98일. 김홍일 위원장은 6개월 만에 사퇴를 하십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이제 과정이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진행이 되고 있었고 저는 그 전에 21대 국회 때 국민의힘 몫으로 상임위원으로 추천이 됐었는데 민주당에서 이걸 본회의 표결에 붙이지 않고 계속해서 소위 2인 방통위를 유지하는 바람에 21대 국회 때 저는 자동 폐기가 되고 상임위원 자격, 피추천자 자격이 22대 국회가 시작이 됐죠. 시작이 되고 김홍일 위원장이 자진 사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방통위원장이 된 건데 저는 뭐 이미 인사 검증 다 끝나고 왜냐하면 상임위원으로 추천될 때도 인사 검증 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급작스럽게 이제 김홍일 위원장도 탄핵을 시킨다고 했기 때문에 그 예상을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예상을 못 했던 것도 아닙니다. 근데 급작스럽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밖에 없었지 않나. 인사검증 끝나고 또 그 방통위원으로 추천도 됐었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은 참 무거웠죠. 두 분의 위원장이 전임 위원장이 다 탄핵을 당했기 때문에 저도 저 자리에 가면 탄핵이 될 수 있겠다. 그렇지만 이제 참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저 굉장히 아쉬운데 제가 갈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이 되고 정확히 3일 만에 직무 정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융단 폭격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 참 참으시더라고요. 그때 왜 이렇게 참으셨어요? 인사청문회 때부터 근데 이제 제가 이런 말을 하는데 민주당은 이건 제가 겪었던 거기 때문에 이게 뭐 그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 겪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민주당과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한다. 그리고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상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앞에 두 전임 위원장이 탄핵이 됐기 때문에 저도 언젠가는 탄핵된다. 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상상 가능한 범주 속에 속합니다. 속하고. 근데 이제 사흘 만에 이틀째 발의가 돼서 사흘 만에 탄핵당할 줄은 상상 못했죠. 그러니까 이게 팩트입니다. 팩트. 제가 비판이 아니라. 근데 이제 참는다고 말씀하시는데 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뭐 흥분한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아까는 뭐 제가 딱 한 번 사실 흥분에 가까운 모습을 한 적이 있는데 국회에 나가서 그건 뭐 저를 거짓말쟁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건 참을 수가 없었고요. 그렇지만 제가 할 일을 생각하면 냉정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흘째 직무 정지가 된 와중에서도 할 일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이겨냈죠. 네. 예. 청문회도 최장시간 하셨잖아요. 3+1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통상은 이제 그 편의점에서 1+1 또 2+1 하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인사청문회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인사청문회에서 3+1 하면 좋으시겠습니까? 말 그대로 사람을 정말 들들들 볶거든요. 볶고 뭐라 그럴까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 자리는 국회가 그들은 뭐 민의의 전당 또 걸핏하면 또 국민 얘기하죠. 국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있다.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 다 엉터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 모욕 주고 조롱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막 아주 큰 소리로 쳐놓고서는 그걸로 또 쇼츠를 만듭니다. 그리고 볼펜도 막 여기서 제 흉내 한번 내볼게요. 이렇게 하고서 이제 또 퇴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사람 모욕을 주는데 그런 모욕을 주는 것을 이기지 못하고 제가 그대로 나가 떨어진다고 할까요? 그러면 중요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지금 이 뒤에 있는 사진 보니까 이게 제가 필리버스터 방송 3법 관련해서 필리버스터 24시간씩 24시간 그 4번이 있었는데 한 번은 6시간으로 자동 폐기가 돼서 다 그 자리 지켰던 장면입니다. 네. 청문회 아까 말씀을 하셔서 얘기인데 그때 청문회 때 그 이진숙 위원장 별명 기억나세요? 참 이게 입에 담기 그런데 빵순이었습니다. 빵순이. 빵숙입니다. 빵숙이. 요즘 빵 드세요? 빵 지긋지긋하지 않으세요? 뭐 지긋지긋하다고 얘기를 하면 제가 지는 거니까요. 근데 우리 이재용 국장도 뭐 MBC에서 저를 참 잘 알고 있는 분이지만 MBC 창사가 1961년이니까 MBC 역사상 65년 역사상 자발적으로 임원이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공개한 것은 저 한 사람뿐입니다.
제가 자발적으로 공개한 겁니다.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하면 조금 후회가 되기는 해요. 왜냐하면 저는 떳떳하게 업무용으로만 사용했는데 이렇게 빵수기가 될 줄은 몰랐죠. 그러면서 뭐 빵수기, 깜빵에나 가라 뭐 이렇게 빵자를 이용해가지고 하는데 저 말고도 법인카드 내역이 공개된 분이 한 분 더 있잖아요. 김재철 사장. 근데 이 김재철 사장의 경우에는 회계부서에 근무하는 그 직원이 불법적으로 빼준 건데 그 관여된 직원이 한 서너 명이 되기 때문에 누군지 특정이 되지 않아서 유야무야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제가 자발적으로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발적으로 공개한 법인카드 이게 이제 좀 희화화돼 가지고 빵수기가 됐지만 그 전에 저의 인사청문회 전에 저에 대해서 소위 비리라고 비리 내지는 뭐 어떤 잘못된 거라고 드러난 게 미국에서 5년 있을 동안에 교통범칙금, 소위 말하는 교통딱지 뗀 거 4건. 제가 뭐 규정을 잘 몰라서 과속을 하기도 하고 그랬던데 그 4건 하고 제가 또 2006년에 워싱턴 특파원으로 부임하면서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이지만 카톡으로도 고지서 보내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고지서가 종이로 발부가 됐는데 집으로 발부가 됐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남편도 없고 저도 워싱턴으로 갔기 때문에 그걸 받지를 못해서 주민세하고 76만 원인가 78만 원인가 그거 이제 체납한 그 다 그 2건뿐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지만 김민석 총리 그분은 뭐 눈먼 돈 소위 눈먼 돈 6억 원 8억 원이 있는데 본인이 해명 제대로 못했잖아요. 뭐 배추밭에 투자했다 그러나. 그다음에 이해훈 뭐 로또 청약에 남편의 영종도 땅 투기 의혹, 그다음에 자녀의 그 병역 집 부근에서 공익인가 그 근무하게 한 의혹 그렇게 많았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빵으로 사람을 희화화를 해서 그런데 이 자발적으로 공개한 이 법인카드 말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건의 교통범칙금 딱지, 그 다음에 사람이 워싱턴에 있어가지고 고지서 받지 못해서 체납한 주민세 76만 원, 78만 원 그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을 이렇게 만신창이로 만들더라고요. 네, 그거 보면서 정말 저도 같이 그 MBC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봤습니다. 저도 간부였을 때 저희도 법인카드가 좀 있으니까 그게 혹시 남으면 그 MBC는 숙직 근무를 비롯해서 철야 근무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좀 해서 후배들이 쓰게끔 배려해 주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었고요. 그거로도 모자라서 이제 체포에 구속까지 당했습니다. 아까도 잠깐 보셨습니다만은 수갑까지 채우고 그렇게 해서 포토라인에 세우고 했어요. 그 영상 준비돼 있죠? 예, 바로 이 장면인데요. 예, 이 옷이 그 옷입니다. 바로 그 옷이네요. 네. 그러네. 이때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년 된 기관을 없애서 그러니까 저를 엄청나게 잘라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5명이 있는데 대통령 지명 몫이 2명이고요. 나머지 3명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몫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굉장히 저는 머리가 잘 돈다고 생각하는 게 2명 추천 몫은 저하고 김태규 부위원장하고 2명이 있었죠. 국회에서 이제 3명을 추천해 주면은 5명 소위 완전체가 5인 방통위원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최민희라는 사람이 이 방통위원으로 추천이 됐어요. 이것도 이제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표결한 겁니다. 민주당이 다수, 21대 때도 다수 국회니까, 다수당이니까. 최민희라는 사람을 이제 상임위원으로 추천했고, 저는 또 이제 상임위원회로 국민의힘 몫으로 추천이 됐는데, 나중에 민주당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경력이 뭐가 있냐면은, 한국정보산업연합회의 상근 부회장으로 근무를 한 이력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10몇 개월인가 근무를 했고 그때 당시 국민의힘 박성중 간사 의원에 따르면 그게
연봉이 한 1억 7천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해요. 이런데 이제 근무를 했고, 그다음 거기에 상근 한국정보산업연합회 회원사가 어떤 데가 있냐면 뭐 다 아신 대로 KT, SKT, LG 이 계열 관계사들이 다 들어있고 통신사 관련한 회사들이 회원사로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고 국민의힘에서 이거 회원사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상 로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거기에 위원으로 차관급입니다. 위원은 거기에 갈 수가 있냐 해가지고 엄청나게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이 3명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법제처에다가 법제처가 법을 해석하는 곳이니까 이거를 이제 의뢰를 했어요. 이거 뭐 해도 되냐 마냐고. 그렇게 하면서 7개월 7일을 이제 좀 끌게 되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사퇴하겠다 해가지고 나중에 남양주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됐죠. 그렇게 되는데 이때 나중에 최민희라는 사람이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밝혔어요. 자기가 사퇴를 하면서 당시에 홍익표 원내대표, 이재명 대표였는데 이 원내 지도부하고 상의를 해서 이동관은 탄핵시킨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방통위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소위 2인 체제가 계속 되었고 그러면서 2인 체제는 불법이다 하면서 저를 잘라내기에 이른 거죠. 이렇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임명이 되고 또 거기서 본의 아니게 물러나야 됐던 그런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